정책협의 대표단 파견, 차기 대통령 애교감각 의문부호라는 일본 미디어. 새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애교안보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지난 4월 3일 당당하게 박진을 단장으로 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커녕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조차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특사를 보내는데 사전에 조율도 하지 않고 보냈을까요? 문전박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4월 24일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27일 기시다 수상과의 면담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 당선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보낸 대표단에 대해서 일본 미디어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에 나오는 타나하게라는 말은 복잡한 문제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뒤로 보류하고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4월 22일 석간후지라는 매체의 한국 윤 차기 대통령의 애교 감각의 의문부, 러시아 제재, 위안부, 징용공, 현안 타나하게 핵책, 일본의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이라는 제목 기사입니다. 한국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일정책협의 대표단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24일 일본을 방문한다. 현안을 탄화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한일 협력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노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화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자칭 징용공에 대한 일본 기업의 이자료 지불 문제다. 문재인 정권은 주랭랑 치는 수법으로 시간 끌기를 계속해왔지만 연내에는 미래지향으로의 대사로는 넘을 수 없는 법적 시한이 온다. 대표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씨는 국회 부의장이며 입장상 여러 가지를 말해왔지만 실은 대일 온화 자세의 정치인으로 보인다. 멤버에는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도 들어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성립시킨 공로자이지만 문정권에서는 그것이 재과로 여겨져 숙청되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도 멤버다. 문정권의 위안부 합의 파기와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을 비판한 논객이다. 그에게는 용일주의자의 레텔이 붙어있지만 용일 논법을 내세우지 않고는 실효성 있는 대일 개선을 말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적당한 신문기사 2개를 소개한다. 그것은 한겨레 4월 18일자 기사 2015년 위안부 졸속 합의 실무자가 한일 정책협의단 포함과 중앙일보 4월 18일자 기사 기시다 정권 지지율 고공행진 한일 관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익지 한겨레 기사는 대표단 멤버로 이상덕 씨와 박철희 씨가 들어가 있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문정권 지지율이 여전히 40%나 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금전 스캔들의 백화점이고 자신도 전과가 있고 집안의 살인범을 거느린 자익 후보가 거의 50%의 지지를 얻었다. 한국은 반일 좌익이 강한 나라다. 외교는 대통령 정권인 부분이 많다고 해도 국회의석의 3분의 2는 문재인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수계 신문인 중앙일보 기사는 일본의 정권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인기를 얻기 위해 한국과의 융화에 나서지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높기 때문에 융화에는 기울지 않으려고 하는 터무니없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는 신문이 점유율 2위,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다. 윤 씨는 대미 대일 우선 발언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국제 감각에도 큰 의문부호가 붙는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다음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즉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그는 작년 9월 자칭 전 위안부를
찾아가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아내겠다며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이런 인물이 지금 일본과 미국, 호주, 인도에 의한 쿼드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는 기색을 보여도 도저히 군사전략, 군사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서는 일본 기업이 자산 현금화 저지를 위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기각 판결은 연내에 나온다. 그때 윤 정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미래지향으로 탄하게라고는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여러 가지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일본은 사양의 나라이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일본을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과는 거리를 두고 빨리 단교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도 일본에 바짝 다가서는 윤 차기 대통령은 누구인가? 노제편을 철저히 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본 제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단결을 실현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국제법이나 국가 간 합의를 어긴 무법 국가에 대해 법치국 일본이 양보를 요구하는 회담이나 협의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장래의 일본 애교를 부정하는 일로 이어질 뿐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이 국가 간의 조약이나 합의를 지킨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조약 등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협의도 우호도 미래지향도 없다고 생각한다. 기시다 정권은 믿음지 못하다. 특히 외상에게는 불안밖에 없다. 자민당 내의 애교부장이나 정조회장은 엄격하게 체크해 주었으면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장난치는 태도인 것 같네요. 탄핵에는 논외로 하고 우선 전 정권의 결례에 대한 사죄가 제일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체결하거나 합의한 조약 및 합의 등의 이행을 약속합시다. 얘기는 그 후부터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이 한국과의 협의 자리에 앉는 것은 한국이 일본에 했던 행위의 사죄 및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명문화를 한 후라고 생각한다. 지금 애교단이 왔다고 해도 시간 낭비와 세금 낭비인 만큼 한일 의원연맹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